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자예요. 시골 마을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쭉 자란 탓에 젊은 나이에 부모님들끼리 주선한 남자를 만나서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죠. 가방끈도 짧았고 지금처럼 영악하지도 못했던 나이라서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남들 사는 것처럼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술과 노름을 엄청 좋아했어요. 툭하면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는 날도 많았고요. 제지 공장에서 일은 했었는데 월급도 온전히 집에 가져다 주는 날이 거의 없다시피 했죠. 아이라도 있었으면 아이들에게 마음 붙이고 살았을 텐데 누구 문제였는지 아이도 생기지가 않았죠. 시댁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온전히 제 문제라고만 생각했고요. 그 결혼 생활은 돌이켜보면 고통스러웠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온 남편에게 심하게 맞은 날 한쪽 눈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진 채로 저는 야반도주를 했고요. 엉망이 된 제 꼴을 본 부모님도 이혼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 제가 살던 동네는 이혼녀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동네였는데요. 부모님이 그런 걸 감안하고서도 이혼하라고 하실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저는 그 남편이 첫 남자였어요. 결혼 생활은 불행했지만 저는 첫 남편 때문에 남자를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당분간 부모님 댁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는데 자꾸만 남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남자를 엄청 밝히는 여자였나 봐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났을 때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부모님이 주선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남편은 3살짜리 아들이 한 명 딸려있는 이혼남이었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을 했던 그 사람은 촌스러운 외모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은 착해 보였어요. 아들이 한 명 딸려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했는데요. 집에서 하도 재혼해서 출가하라고 재촉하시기도 했고 저도 남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죠. 막노동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는지 그 사람이 힘은 엄청 좋았어요. 남자를 알아버린 저를 잘 채워주고는 했죠. 첫 남편처럼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저를 때린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투박하기는 하지만 착한 성격인지라 저에게도 잘해주는 편이었고요. 그렇게 그 결혼 생활은 한동안 이어졌어요. 여느 부부들처럼 알콩달콩하면서 잘 지내게 되었죠. 3살짜리 아들은 처음에는 저를 낯설어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차츰 저를 엄마로 받아들이고 잘 따르게 되었죠. 저도 제가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 가족이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저하고 아이를 가졌으면 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부부관계가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 몰래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서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차마 그 이야기는 남편에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도 챙겨 먹고 시간이 날 때면 동네 뒷산도 다녀오고 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아이는 생기지를 않더라고요. 마음은 우울했지만 다행이었던 건 남편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전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으니 그랬나 봐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그 아들에게 더 마음이 가고 잘해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게 아니라는 점만 빼면 제 아들이라는 건 분명했으니까요. 나중에 아들도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좋은 아들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들은 학교에 입학도 하게 되었고 남편보다도 더 건장하게 자라게 되었어요. 공부는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에도 진학했고요. 군대도 다녀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저버리고 만 거죠. 그렇게 저는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되었는데요.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도 컸지만 혼자 보내야 하는 밤도 외롭고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안방에서 밤마다 스스로를 달래면서 혼자 밤새 흐느끼는 저를 아들이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던 밤이었는데요. 갑자기 안방문이 살며시 열리면서 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순간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남자가 필요했어요. 아마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아들도 여자가 필요했나 봐요. 저는 아들을 받아들였고요. 그날부터 저는 아들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죠. 어찌 보면 저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나 마찬가지니 그렇게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들과 저는 한동안 서로를 달래주는 사이가 되었죠. 사실 생각해보면 나이 든 남편보다 젊은 아들이 저를 더 만족시켜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밤을 함께 보내기는 했지만 그 밖에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전히 엄마와 아들 사이로 지내고 있었고 오히려 사이는 예전보다 더 돈독해진 듯 했죠. 남편을 잃은 아픔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어느 날인가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옆에 잡아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아들마저 제 곁에서 떠나보내고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뽀얀 피부에 탱탱한 젊은 며느리가 힘 좋은 아들을 혼자 독차지하는 모습이 상상이 돼서 질투가 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했고 며느리가 될 아이도 행복했으면 했어요. 며느리에게는 나는 아들의 친엄마가 아니니 시집살이를 시킬 자격이 없다고 부담 가질 것 없이 앞으로는 나를 찾아오지 말고 둘이서 잘 살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한동안 저를 만족시켜줬던 아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된 저는 세 식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는 그 동네에 방 한 개짜리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어요. 혼자 살아야 하는데 큰 집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 집에 있으면 자꾸 남편 생각, 아들 생각이 나서 외로움이 더 몰려왔거든요. 나이는 먹었어도 외로움은 사그러들지를 않았는데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디서 남자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적적했던 저는 시간이나 때울 겸 동네 부근에 일자리를 찾아서 소일거리를 하러 다니기도 했고요. 친구들 따라서 여기저기 동호회도 나가보기도 했죠. 괜찮아 보이고 관심이 가는 남자가 생기면 먼저 신호를 보내서 만남을 가져보기도 했는데요. 제 또래 남자들은 하나같이 시들시들한 편이어서 영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런 만남을 이어갈수록 아들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도 꿩 대신 닭이라고 했던가요? 거미줄을 치기는 싫었던 저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아쉬운 대로 지내게 되었죠. 남자들은 한두 번 만나고 난 후에는 제가 좋다면서 계속 저에게 들이대고는 했는데요.
그럴수록 남아있던 약간의 관심마저 사라지기 일쑤였어요. 그렇게 시시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가 사는 곳 옆집으로 한 젊은 총각이 이사를 왔더라고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뒷모습을 보니 아들 생각이 바로 떠올랐죠. 그 총각을 처음 마주친 날, 운동장같이 넓은 등판이며 터질 것 같은 팔뚝이며 허벅지를 보는데 저는 순간 너무 심장이 뛰어서 후다닥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뛰어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혼이 났죠. 그 총각 때문에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분명했어요. 순간 그 옆집 총각과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 풀죽어 시들어버린 제 마음에 불꽃이 지펴진 기분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너무 티나지 않게 그 옆집 총각과 가까워질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늙어서 시들해진 저를 더 가꾸기 시작했고요. 화장도 신경 써서 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면서 관리를 시작했어요. 그 총각과 어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별 볼 일 없는 나이든 옆집 아줌마로 비춰지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바로 옆집이어서 아는 체를 할 궁리는 생긴 셈이었죠. 총각도 옆집 아줌마라고 저를 보면 예의 바르게 꾹벅 인사를 건넸고요. 덕분에 사람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오며 가며 총각과 가볍게 인사만 나누는 정도가 되었는데요. 저는 조금씩 더 가까워질 생각으로 밑반찬을 조금 신경 써서 해서는 옆집 총각에게 먼저 가져다 주었어요. 거절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요. 다행히 그 총각은 엄청 고마워하면서 저에게 잠깐 안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권했죠. 그날은 가볍게 그 총각 집에서 차를 한 잔 얻어 마시고는 돌아오게 되었어요. 물론 그 후로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안부도 몇 마디 나누게 되었고요. 저는 이후로 그 총각에게 밑반찬을 몇 번 더 해다 주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그게 너무 티나지 않게 가까워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 총각도 다행히 저를 좋은 옆집 아줌마로 봐주는 듯 했어요. 제가 가져다 준 반찬통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돌려주기도 했고요. 반찬 잘 먹었다면서 간혹 음료수나 과일 같은 걸 저에게 전해주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너무 티나지 않게 그 총각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게 조금은 느껴졌나 봐요. 다행이었던 건 그런 눈치를 챘는데도 그 총각도 저를 피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저를 만나면 늘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왔고요. 제 일상을 묻기도 하면서 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 총각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퇴근해서 돌아오는 걸 보면 만나는 사람이 없는 듯 했는데요. 그래서 외로웠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옆집 아줌마인 제가 어쩌면 그 총각의 빈자리를 조금은 채워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죠. 옆집 총각도 주말이면 쉬는지 대부분 집에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매번 밑반찬을 조금씩 해다 주는 게 너무 진부하다는 생각에 그날은 조금 색다른 걸 준비해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에 후딱 다녀와서는 부침개며 전을 조금 부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술도 몇 병 준비하고요. 그날은 옆집 총각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아무튼 준비를 다 마치고는 음식을 챙겨서 옆집 총각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부침개가 먹고 싶어서 좀 부쳤는데 같이 먹으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옆집 총각은 흔쾌히 수락하면서 출출했는데 잘 됐다고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제가 기다렸던 자리가 드디어 마련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총각과 한 방에 마주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술을 같이 마시게 되었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어색한 분위기도 사라지면서 서로의 이야기들이 술술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총각도 외로웠는지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예쁘던지 저는 총각의 눈동자를 응시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옆집 총각의 고향은 지방인데 취업을 해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다 보니 집 생각이 자주 났는데 제가 살갑게 대해줘서 호감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옆집 총각이 저를 좋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에 제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도 제 과거 이야기며 지금은 연락을 잘하지 않는 그리운 아들 이야기까지 하면서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냈는데요. 한참 지난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나니 술이 취한 건지 아니면 아들 생각이 났던 건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의 제 신세가 처량한 기분이 들었던 건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총각은 힘든 인생을 살아오셨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소뚜껑처럼 두터운 그 총각의 손길에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은 남자의 손길이었죠. 마음이 조금 진정될 때까지 저는 그 총각의 손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 총각은 저를 지그시 바라봐주고 있었고요.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죠. 옆집 총각은 제 촉촉한 눈빛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옆집 총각의 그 눈빛을 어느 정도는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죠. 조심스레 그 총각에게 다가갔고 옆집 총각도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젊은 남자의 품인지 행복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옆집 총각도 저하고 보낸 시간이 마음에 드는 눈치였어요. 그 후로 우리는 시간이 맞을 때면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는 했죠. 총각네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옆집 총각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요.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보냈던 시간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할 때 느껴졌던 기분들이 다시 새록새록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옆집 총각과 사랑을 나눌 때는 정말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한 해, 두 해 더 나이를 먹어갈수록 앞으로 이런 연애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옆집 총각도 언젠가는 아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으면 저를 떠나가야 하겠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이 옆집 총각과 행복한 시간을 원없이 누려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고 싶어요. 이게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뜨거운 연애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저에게는 소중하고 예쁜 옆집 총각이거든요.